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챔피언스 리그 4경기를 미리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챔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올랜도 대 토론토인데, 얘네들 불과 이틀 전에 맞붙었던 애들입니다. 당연히 그때 경기를 조금 더 되짚어 봐야겠죠. 자, 그때는 이제 올랜도가 홈이었는데도 토론토가 승리를 했다. 토론토가 이제 3쿼터쯤에 확실히 많이 앞서 나갔었어요. 요즘에 그냥 저는 토론토는 언더팀 낌새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팀이 3점을 많이 아끼고 야투 시도도 적다. 근데 이거는 심지어 토론토랑 올랜도, 제가 봤을 때는 언더 성향이 있는 애들끼리 붙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날 토론토가 80개의 야투가, 대신에 이 자유투가 되게 많죠. 서로 간에 이런 3점 같은 것들은 토론토가 22개, 올랜도가 21개로 둘 다 3점은 안 던지고 인사이드에서 빡빡한 농구를 하는데, 올랜도의 야투가 67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올 시즌에 가장 적은 야투 시도 숫자거든요. 대신에 뭐 자유투가 42개였다 이런 건 있는데, 이날 제가 올랜도 대 토론토 경기도 언더를 봤는데요. 심판들을 다시 점검을 해봤더니 심판들이 심지어 자유투도 많이 불어주고 3명 중에 2명이 오바 심판이야. 그랬는데도 이 경기가 점수가 되게 안 났잖아요. 나는 일단은 분석상으로는 올랜도가 리그에서 지금 2달 연속으로 가장 상대팀이랑 야투를 안 주고 받는 팀이다. 물론 지난번 경기 때 67개, 이거는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빡빡한 농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토론토도 RJ 바렛이 볼륨이 감소했다든지, 최근에는 원래 토론토의 벤치 에이스가 이제 크리스 부셰인데, 크리스 부셰가 지금 한 3경기째인가 거의 안 쓰이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토론토의 스코어링도 아쉬운 게 있다. 저는 그냥 저번이랑 비슷하게 가고 싶어요. 사실은 얘네들의 야투 주고받은 거 하면 저 정도로 야투 시도가 적은 거는 좀 너무 심한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도 인사이드가 격전지가 될 것 같고, 내일 이것도 좀 심판을 봐야겠지만은 저번에는 진짜 자유투가 많이 터졌는데도 되게 저조한 득점이었었고, 저는 내일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경기 양상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론토 프렌을 한 번 더 보고 싶고요. 여기다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인디애나 대 휴스턴. 일단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일단 인디애나 요즘에 사실은 수비가 좀 안 좋아 보여, 내 눈에는. 구색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인디애나 요즘에 수비가 좀 안 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한창 벤치에서 토마스 브라이언트라든지 뭐 저레이스 워커 이런 애들이 좀 잘해주면서 공수에 아무래도 활약이 좋았었는데, 요즘에 인디애나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상대팀들이 그렇게 막 어려운 팀들 많이 없었거든요. 시카고, 마이애미, 토론토, 최근에 한 3경기 정도는 그래도 좀 할만한 애들이었는데, 비비는 게임이 많았습니다. 서로 간에 오바 게임으로 전반전에 133점이 났는데, 후반전에 그냥 시카고의 야투가 굳어가지고 인디애나가 어부지리로 주섰다고 생각을 해요. 인디애나가 딱히 뭐 잘했다기보다는. 안 그래도 원래부터 신뢰도가 없는 애들인데, 1월달에는 리그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보였지만은 2월달에는 뭐 체력 소모도 있고 백투백도 많았고 글로벌 게임도 갔다고 이래갖고 되게 못하다가, 저는 그런 것들이 3월에도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야투 방어율이 개판이다, 공격은 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인디애나 3점이 좀 처지는 편이긴 한데, 반대로 휴스턴은 지금 요즘 3점 방어 1등이라는 뭐 지표가 있기는 해요. 내일은 근데 휴스턴이 오늘 오클라호마한테 사실은 거의 뭐 주전을 싹 다 뺐잖아요. 제일런 그린 말고는 싹 다 빠졌었는데, 근데 내일은 아마 내가 봤을 땐 나올 것 같아. 지금 후반기에만 2경기까지 백투백이 3번째거든요. 이거는 진짜 빡센 일정이야. 그 정도로 휴스턴이 힘든 일정인데 지칠만도 해. 그래갖고 이 경기에서 조금 더 힘을 쓰기 위해서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서 빼준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은 휴스턴이 좀 갈용 인원이 꽤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땐 퀘셔너블 애들 다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오늘 휴스턴이 이 평소에는 기회를 많이 못 봤던 리드 셰퍼드라든지 뭐 휘트모어, 에런 헐러데이 이런 애들이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클라호마랑도 오바 게임 하고 많이 비볐단 말이야. 앞으로는 이게 휴스턴의 로테이션상으로 벤치 타임이라든지 스코어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태까지 최근에 보여왔던 휴스턴의 이런 경기력과는 저는 조금 갭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전까지 휴스턴이 이 벤블릿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심지어 벤블릿이 왔을 때도 벤블릿도 되게 못하고, 사실은 휴스턴이 좀 동떨어져 보였어요. 그전과의 경기들과는. 얘네들의 강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느낌. 근데 오늘은 주전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휴스턴의 강점인 오펜 리바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수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던 경기가 같거든요. 나는 그래서 휴스턴이 이런 좀 로테이션을 좀 더 다양하게 돌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벤블릿이 없을 때에도 적응을 할 만한 그런 좀 탄력을 받았다. 저는 그런 정도의 경기로 오늘 생각이 돼요. 물론 휴스턴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일정 속에 있다.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이 경기가 휴스턴이 프렌까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휴스턴도 얘네들도 물론 작년보다는 원정 성적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인디애나도 홈발을 받는 팀이고, 휴스턴도 홈에 비해서 원정이 아쉬운 팀이에요. 요즘처럼 벤블릿이 없을 때
그래도 뭐 애들이 많이 쉬긴 했어도 백투백일 때 휴스턴이 얘네가 이제 서부에서 뭐 거의 뭐 한 3등까지 했었는데 그런 팀 치고는 백투백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버리는 느낌이 있어. 그냥 언더 정도만 살짝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난 휴스턴의 프렌이 조금 가까운데 갈 만큼의 믿음을 못 보는 느낌, 그런 것들이라 가지고 언더 보는 거 한마디로 휴스턴의 색깔을 많이 입히겠다는 거기는 해요. 저는 요즘에 인디애나를 그렇게 공수양면에서 오바팀처럼 안 보고 있어가지고. 자, 다음 경기 뉴욕 대 골스 경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뉴욕에서는 지금 이제 타운스가 또 퀘셔너블인데 타운스가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한눈에 봐도 후반기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아. 요즘에는 이제 야투 시도까지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이 경기 때 좀 이제 부상이 있어가지고 전날에도 많이 뛰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날은 쉬었었고, 쭉 보면은 요즘 들어 확실하게 이렇게 득점력이라든지 야투 시도가 많이 줄어든 게 눈에 띕니다. 여전히 뭐 효율은 나쁘진 않은데 근데 타운스의 몸 상태가 야투를 많이 아낄 만큼 안 좋아 보이는 게 있긴 하거든요. 이게 직전 경기 39분 뛴 것도 이것도 연장간 경기인데 평소랑은 다르게 좀 시간을 덜 뛴 거예요. 그래서 타운스가 요즘엔 출전 시간 제한이 약간 있다든지, 나는 뉴욕이 지금 일단 100%는 아닌 것 같아. 미첼 로빈슨 돌아오고 아누노비 오면서 이제 뭐 아치우아 같은 애들 벤치로 쓸 수 있고 벤치에 뭐 듀스 맥브라이드 뭐 이런 애들 있고 좋은데, 근데 나는 요즘에 뭐 미칼의 폼도 오락가락하고 타운스가 그래도 브런슨에 거의 뭐 필적하게 뉴욕에서는 중요한 선수인데 요즘에는 활약을 할 수가 없는 느낌이 있다. 그런 게 약간은 거슬립니다. 반대로 골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백투백인데 샬럿이라는 팀한테 그냥 뭐 무난하게 승리를 했죠. 어제 이제 또 커리라든지 뭐 주력 자원들이 전부 다 30분 미만으로 뛰었어요. 여전히 버틀러의 이런 활약들이 좋지 못하다. 야투 감이라든지 그런 건 좋지 못한데, 사실 근데 버틀러는 인게임을 보면은 버틀러가 있을 때는 확실히 골스의 볼이 좀 안정감 있게 돌고 커리도 이제 더블팀에서 자유로운 부분이라든지 확실히 버틀러 개인의 야투 감각은 안 좋아도 버틀러가 있을 때 조금 더 골스 게임이 잘 된다는 생각은 저는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아마 버틀러가 이제 부상에서 퀘셔너블도 안 달고 있고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커리 그린은 이제 보통 백투백일 때는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오늘 일단은 많이 안 뛰었고 최근에는 백투백일 때 종종 많이 나오죠. 나는 이거는 일단은 골스는 내일 커리나 그린이나 둘 다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쿠닝가도 퀘셔너블로 올라왔습니다. 커리, 버틀러 이런 애들의 활약이라든지 그리고 무디도 조금 올라오고, 난 전반적인 골스 팀의 폼이 괜찮다 그런 느낌이 있어. 이거는 뭐 단순하게 그냥 전적상으로만 봐도 10경기에는 8승 2패, 7경기 6승 1패 뭐 이런 구간으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는 원정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뉴욕이 벌써 시즌 60경기 이상을 했는데 맨날 말하는 탐 티보드 감독이 주전들을 엄청 갈아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0경기 정도 하다 보니까 뭐 타운스도 고장나고 아누노비도 고장나고 하트까지 가끔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팀 전반적인 피로 누적이 쌓여있다. 그래서 뭐 기복도 많이 있고 타운스도 부상당하고 그러는데, 저는 요즘에 골스는 가끔 이제 오늘도 디그린이 슛을 되게 많이 썼는데 그런 거는 골스한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디그린이 오늘도 막 뭐 테크 같은 거 불린다든지 뭐 쓸데없는 플래그런트 저지르고 막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거 아니라면 골스는 저는 꽤나 좋은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반대로 뉴욕은 좀 한창 좋았을 때보단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저는 골스 프렌에 언더 보고 있는데, 이게 언더 보는 거는 일단은 그 골스가 요즘 공격 잘 되고 수비 잘 된다. 근데 뉴욕도 얘네들이 원래는 오바 팀이었었는데 요즘에는 3점을 아끼고 최대한 상대 인사이드에서 확률 높은 공격을 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냥 뉴욕 닉스가 한창 때보다는 저는 언더 팀에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내일도 아마 버틀러나 아누노비가 이렇게 매치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빠른 템포로 공격을 오가는 모습보다는 하프코트 오펜스 그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31 정도 받았으면 언더가 맞다고 생각이 돼요. 골스가 만약에 내일 근데 커리나 뭐 그린이 빠진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더 언더가 편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언더라든지 골스의 프렌, 골스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오늘도 체력 소모가 많은 편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미러키 경기인데요. 일단은 애틀랜타가 백투백입니다. 어제 멤피스랑 진짜 미친 게임을 했었죠.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체력 소모가 만빵이었었다. 자, 애틀랜타의 백투백 보면은 올 시즌에 일단은 6승 6패 정도예요. 뭐 대단히 뭐 눈에 보이는 건 많이 없는데 요즘 보면 언더가 많이 보여. 자, 마이애미랑 붙어가지고, 마이애미는 언더 팀이죠. 애틀랜타는 거의 뭐 극 오바 팀인데 이때 언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워싱턴이랑 해가지고 워싱턴 대 애틀랜타 대 2점 쓰면 저는 언더였었거든요. 이때 제 기억으로는 휴스턴이랑도 96대 100 완전 똥게임.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뭐 토론토랑 이건 오바 게임입니다. 오바 게임. 그 전에 시카고랑 했는데 이때 시카고랑 했을 때 애들이 엄청 많이 빠졌는데 서드 유닛으로 이긴 경기예요. 시카고라는 개 오바 팀이랑 붙었는데 200점대 초반밖에 안 나온 게임. 이런 식으로 요즘에 애틀랜타는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이 저는 언더가 백투백일 때 많이 나오더라. 그게 일단은 보입니다.
미러키의 쿤보. 쿤보가 지난 5경기 동안 애틀랜타를 상대로 평균 31.4점에다가 12.5 리바 7어시 그냥 되게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0점을 다 넘겼었고 그 전에도 득점이 36, 32, 26 이런 식이에요. 야투를 보니까 단 한 번도 5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 평균적으로 62%를 보여주더라. 한마디로 쿤보는 애틀랜타를 폭격을 하는 그런 선수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트레이 형이 분명히 2월 한 달 전체로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데 요즘에 일단은 많이 안 좋아요. 자, 2월 달에 41.6%, 3점 29.7%로 일단은 야투 효율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요즘엔 좀 안 좋기도 하고 턴오버도 5.5개고 득점도 26.8점 이 정도의 효율, 경기당 20개를 쏘고 자유투도 8개씩 쏘는데 26.8점이면 사실은 좋은 효율이 아니에요. 팀에 이제 원래는 제 매번 윙 중심으로 옮겨갔다가 제일런 노스 시즌 아웃, 헌터 팔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트레이 형 중심으로 옮겨가는데 매번 이제 트레이 형이 그래서 상대방의 집중 견제를 받다 보니까 턴오버도 되게 많고 그냥 트레이 형한테 많이 기대긴 하는데 트레이 형의 효율이 좋지가 못합니다. 트레이 형이 어제도 되게 못했거든요. 리사시에라든지 르버트도 그렇고 몇몇 애들이 잘해주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 팀은 트레이 형이 없을 때 효율이 되게 안 나와요. 진짜 많이 망가져. 스랭 없으니까 볼도 안 되고 개통슛만 던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트레이 형이 많이 뛰어야 되는데 그 트레이 형의 활약이 요즘에는 효율도 안 나오고 썩 좋지는 못하다. 글쎄, 그리고 이제 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야투 마진상으로 제가 2월달에 미러키가 상대팀한테 본인들이 시도한 것보다 야투를 6.4회를 덜 던졌어요. 그만큼 많이 내줬다는 소리야. 야투 허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러키가 요즘 사실 선택하기에 마냥 좋지는 않다. 근데 아무래도 지난번 경기 때 애틀랜타의 소모값이라든지 미러키에는 쿤보라는 애틀킬러가 있다는 거라든지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리사시가 터지는 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고 사실 리사시가 요즘에 좀 좋았긴 했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대폭발하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긴 하거든요. 나는 확실히 애틀랜타는 지금 진짜 다니엘스는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해. 저는 심지어 DPOI급으로도 보고 올 디펜시브 팀 퍼스트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데 글쎄 애틀랜타 요즘 팀적인 폼이 막 엄청 칭찬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애틀랜타가 나름대로 미러키랑 상대 전적도 괜찮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올 시즌 3번 만났을 때 한 번도 이제 230점을 뚫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일은 기준점이 241.5래. 애틀랜타 글쎄요. 아까 봤던 이런 야투 내용상으로 상대팀이랑 엄청 주고받지는 않거든요. 2월 한 달 동안에는 18등인가 그래.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고 미러키 또한 이런 야투 마진이 안 좋은 거지 야투를 많이 주고받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의 맞대결도 그렇고 애틀랜타가 백투백일 때 언더게임 많았던 거 득점 저조했던 거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애틀랜타가 좀 지쳤을 거다. 쿤보가 또 이제 애틀랜타 킬러다.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저는 미러키를 좋게 보고 있거든요. 역시나 근데 또 이제 미러키가 원정 약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댈러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긴 것도 있고 미네소타 원정까지 잡고 저는 한번 좀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언더라든지 밀키 사이드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대 필라델피아 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라델피아는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엔비드가 빠졌는데 오늘 또 이제 맥시가 아마 이 쿼터인가 마치고 빠져나갔죠. 아마 허리 부상인가로 알고 있는데 진 부상은 아니긴 한데 맥시가 오늘도 되게 못해가지고 이 3경기째 엄청 못하고 있습니다. 맥시가 사실은 이제 엔비드가 없을 때면은 그래도 폴 조지보다는 맥시가 저는 이 옵션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맥시는 얘네들이 없을 때 팀을 이끌어본 적도 있고 좋은 성적을 찍기도 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저는 맥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까지 맥시가 3경기째 못했고 내일 경기 제가 봤을 때 맥시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폴 조지가 좀 해준다든지 요즘에 잘하고 있는 그라임스나 우브레 이런 애들이 도와준다면 모르겠지만은 우브레도 질병적인 이슈가 있다고 하고 폴 조지는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한마디로 필라델피아는 지금 엔비드 없어 맥시 내일 저는 못 나올 거라고 봐요. 조지는 지금 빅3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고 오늘 심지어 필라델피아는 이 드러먼드가 포틀랜드를 상대로 거의 전성기급 퍼포먼스를 펼쳤어요. 25득점인가 하고 리바운드도 더블을 그냥 무난하게 해주고 그랬었는데 드러먼드가 그런 활약을 못했으면 그냥 가비주 중에서도 센 가비지였거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 더구나 내 백투백인데 2승 8패. 분명히 필라델피아가 요 시즌에는 이제 초반에는 케인도 있었었고 에릭 고든도 잘하다가 이제 손목 부상으로 빠지고 그냥 필라델피아는 지금 벤치 자원 중에 리키 카운슬이라든지 그런 애들도 사실 이 로테이션에 들기가 어려운 애들이거든요. 나는 그냥 필라델피아가 지금은 자원이 너무 없다. 심지어 이제 저스틴 에드워드도 잘해가지고 좀 계약을 맺었었는데 얘도 이제 좀 나오기도 어렵다고 하고 그냥 필라델피아가 나는 자원이 너무 모자라고요. 이런 상태로 미네소타의 경쟁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미네소타 신인 3인방이 너무 잘한다. 테런스 셰넌 주니어, 록 딜링엄, 클락 이런 애들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랜들이랑 그 디빈첸조까지 복귀를 해서 지난번 경기 때 전반전에 가장 잘했던 선수가 랜들입니다. 디빈첸조도 3점을 13개인가 쌓고 8개 넣었어요. 그냥 복귀하자마자 랜들이랑 디빈첸조가 다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미네소타는 지금 지난번 경기 때는 나즈리드가 되게 못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메꾸는 다른 팀원들의 활약이 많이 있었다. 미네소타는 저는 지금 팀 전반적인 폼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2.5여도 나는 미네소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물론 원래부터가 미네소타가 얘네들이 핸디를 잘 해주는 팀이 아니기는 해요. 그것도 그렇고 223.5 저는 그냥 이거는 미네소타 사이드를 보고 언더를 보는데 한마디로 필라델피아가 많이 망가질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223.5는 좀 낮기도 하고 미네소타가 요즘에 그나마 좀 신인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템포라든지 슛 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여요. 단순히 여기 있는 것만 봐도 미네소타는 원래 하면 언더팀, 수비팀 색깔인데 야투의 내용 같은 거 대비 이 득점 순위가 꽤나 높죠. 그리고 수비 대비 실점도 꽤 많은 편입니다. 요즘에 미네소타가 그냥 오바팀이라는 증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언더 보는 건 빡센데 나는 그냥 그만큼 필라델피아가 미네소타랑 정상적인 이런 대등한 매치업이 안 될 거다. 그렇게 봐서 언더를 보는 거지. 사실은 언더는 그렇게 뭐 보기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저는 미네소타가 좀 필라델피아보다 나은 게임을 할 것 같다. 거기에 초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시카고 대 클리블랜드 경기. 자, 일단은 맞대결상으로 시카고 대 클리블랜드는 클리블랜드의 절대적인 우세가 있어요. 최근 몇 년, 한 뭐 3시즌 정도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이제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2차 연장 가가지고 이겼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클리블랜드가 9대1 정도로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이 야투에 주고받은 횟수상으로 2등 3등입니다. 2등 3등. 클리블랜드가 3등이고 그리고 시카고가 2등이에요. 멤피스 다음에 시카고 클브리아. 한마디로 지난 2월 한 달 동안 상대팀이랑 두 번째, 세 번째로 주고받았던 팀들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많은 공격들이 오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지. 오바가 살짝 생각이 나는데 올 시즌에도 이제 126대 144로 270점 게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시카고가 지금 이제 결장자들을 보면은 도슨무는 시즌 아웃이 됐고 부세비치나 패트릭 윌리엄스 원래는 그래도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애들이고 부세비치는 아예 10주전이고 허더도 데리고 와가지고 로테이션에 있는 애인데 한마디로 시카고가 지금 로테이션에 드는 애들이 4명이나 빠져있는데 그래도 점수가 꽤 납니다. 물론 지난번에 인디애나전은 전반전에 133점이 났는데 후반전에 시카고의 슛감이 확 굳어버렸던 기디가 2월 한 달 동안 리그에서 3점을 가장 잘 꽂은 애였는데 지난번 경기 때 3점 슛을 4개 중에 빵개 꼽았다. 뭐 그런 것들이 겹쳤었던 날이라고 봐요. 전 내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시카고가 얼마나 해주냐에 달렸다. 245.5 엄청 높아요. 근데 지표로는 둘 다 뭐 야투도 되게 많이 주고받고 시카고 지금 경기당 야투 시도가 최근에 한 6경기 정도 때는 97개입니다. 한 경기에서.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포틀랜드랑 경기를 할 때도 사실 클리블랜드가 전반전에 50점도 못 넣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 경기를 역전해가지고 연장도 갔지만은 연장을 안 갔어도 그때 233.5 기준으로 오바였거든요. 클리블랜드가 후반전에 잘한 것도 있지만은 이 클리블랜드는 지난번에 멤피스와의 경기 때도 그랬고 이 슈퍼 클러치에서는 본인들이 한 3점 앞선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거리낌 없이 역파작을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포틀랜드와의 경기 때도 역파작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갈란드가 자유투를 하나 놓쳤어요. 그래갖고 3점 차였는데 그거를 이제 또 쫓기게 된 거지. 상대팀한테 2점 차로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서 연장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멤피스랑도 진짜 마지막에 한 2분 동안 자유투 엄청 주고받고 점수도 많이 나고 클리블랜드는 경기가 조금 비등비등하게 가면은 거기서 은근히 이제 좀 끝자락에 오바를 만들어주는 팀이거든요. 나는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클블도 오바내다 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돼.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오늘 모블리가 없습니다. 모블리를 보니까 뭐 휴식 차원에서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모블리가 있을 때가 득점도 한 3점가량 좋아지는 게 있고 그 수비도 한 4점가량 좋아진다. 이렇게 공수양면에서 역할이 있는 애인데 올 시즌의 모블리를 쭉 보니까 결장 경기가 한 6경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파헤쳐 봤더니 아까 말했던 그 11월 달에 시카고한테 270점 나면서 이겼던 경기에 이게 있더라고. 이때 모블리가 없었는데 14연승이었었고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 다음 경기 때 워싱턴 만나고 언더가 나면서 10점 차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한테도 점수는 많이 나는데 7점 차로 이겼다. 피닉스도 만나갖고 그냥 무난하게 승리하고 1월 20일이니까 피닉스가 되게 못할 때죠. 근데 또 이제 막 휴스턴한테 진다든지 또 필라델피아한테도 최근에 졌거든요. 이때는 필라델피아가 진짜 맥시와 아이들 모두로 엄청 잘했던데 어쨌든 이 모블리가 없으니까 최근에 2경기 정도 이렇게 패한 경기도 보이고 한단 말이야. 모블리가 되게 클리블에선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미첼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기는 해요. 나는 그 정도인데
모블리가 없는 점이 조금 거슬린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약간은 좀 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요즘에 클리블랜드를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포트 프렌 보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도 막연하게 시카고 프렌에다가 오바보고 있는데요. 둘 다 어렵습니다. 참 해줄 것 같다가도 그냥 갑자기 야투가 굳어가지고 뭐 그러고 하다 보니까 뭐 경기가 시카고가 조금 힘을 내준다고 하면은 뭐 클리블랜드의 이런 뭐 역파작 같은 그런 미들 구석도 하나는 있는 편이고 애초에 그냥 두 팀 다 야투를 두세 번째로 많이 주고받았다 2월 한 달 동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나는 245도 언더는 못 누른다고 생각이 돼. 그거랑 시카고의 프렌은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겁니다. 거의 뭐 안 보니만 못하고 저는 오바만 살짝 냄새나 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대 브루클린 경기 있는데, 야, 이게 샌안토니오가 사실은 좀 가늠이 안 돼요. 웬메냐마 이탈 이후에 처음에 한 2경기 정도는 되게 야투도 많이 좀 시도도 안 하고, 언더팀의 향기가 났거든요? 요즘에는 한 3경기 정도, 휴스턴, 멤피스, 오클라마랑 하면서, 특히 멤피스, 오클 같이 좀 뛰는 팀이랑은 샌안토니오 점수를 곧잘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전 경기 때 이제 오클라호마랑 했던 거는 전날에 물론 이제 멤피스랑 뭐 260점 근처 가는 게임 그런 것들 했던 것도 있지만은 엄청 타이트한 게임을 한 것도 있는데 오클이라는 어려운 팀 상대로 전반전에 샌안토니오가 오클을 앞질렀습니다. 전반전에만 얘네가 77점을 냈거든요. 백투백일 때. 이 샌안토니오 구단 역사상 한 하프에 가장 많은 3점을 넣었던 16개를 넣었어요. 60% 확률로. 그런 경기였었는데 후반전 가면서 2개였습니다. 3점이 그야말로 식어버렸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거를 마행까지 당했잖아요. 오클한테. 이 샌안토니오가 요즘에 언더 색깔인지 오바 색깔인지 잘 모르겠고 게임 내에서도 야투 기복이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반대로 브루클린은 원래는 극 언더 팀인데 리그에서 유일하게 특정 구간 동안 본인들의 득점이나 실점이 전부 다 둘 다 100점 밑이었던 그런 극 언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브루클린도 막 포틀한테 121실점, 디트한테 115실점, 오클한테 129실점 뭐 이렇게 하고 종종 득점도 막 오클한테 121점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한창 때보다는 언더팀처럼은 안 찍혀요.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 브루클린은 여전히 야투의 내용이 정말 좋지가 않고 많은 오펜으로 상대팀의 공격은 억제를 하고 본인들은 많은 공격을 하는데 야투를 너무 못 넣어가지고 안 좋은 효율로 더 많은 공격을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기회가 줄어들고 브루클린은 안 좋은 효율로 많이 때렸다 보니까 언더가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내일도 비슷하다고 봐요. 샌안토니오 지금 웬벤야마 아웃이고 베시 결장이고 그래서 비욘보를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어. 제콜린스도 이제 그 이적을 했기 때문에 샌안토니오가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도. 저는 내일도 브루클린이 좀 오펜리바 같은 것들은 많이 잡아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샌안토니오도 지난번에 오클전이나 뭐 멤피스전 둘 다 야투 시도들이 한 90대 중반 엄청 많았었는데 브루클린이랑 붙으면 샌안토니오도 이런 야투 시도가 많이 굳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브루클린도 최근에 뭐 한 6경기가량 보니까 리그에서 상대팀을 81.5회로 독보적으로 가장 못 던지게 하고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브루클린의 색깔은 여전하다. 본인들의 안 좋은 감각으로 물론 내일도 갑자기 브루클린이 뭐 손끝 감각이 좋아진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내일도 저는 브루클린이 샌안토니오를 많이 늦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 사실 요즘에 주전 가드진들이 야투가 식었던 그런 날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뭐 브루클린의 프렌 같은 것도 또 볼만은 할 것 같아. 나는 근데 브루클린도 요즘에는 망설여지긴 합니다. 워싱턴한테도 뭐 진 거 하며 포틀랜드한테도 무난하게 졌었죠. 요즘에 좀 내용을 바꾸고 있어. 감독부터가 팀한테 야초 같은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하고 경기당 45개의 3점을 쏘아라 뭐 이런 주문도 하고 캠 토마스도 복귀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브루클린이 앞으로는 이 언더가 마냥 편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런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글쎄요. 조심하고 싶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브루클린의 프렌이나 언더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둘 다 요즘에 브루클린 6경기, 샌안토니오 6경기 모두 1승 5패로 둘 다 안 좋은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피닉스 대 클리퍼스 경기. 일단은 피닉스는 여기에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개 오바팀으로 찍힙니다. 6경기 동안 본인들의 득점이나 뭐 상대팀한테 내준 거나 엄청 오바팀으로 찍혀요. 근데 일단은 직전적으로 미네소타한테는 피닉스가 100점도 못 냈고 이제 뭐 실점은 116점가량 하고 특히 후반전에 실점이 되게 많았었는데 내일 상대하는 클퍼도 뭐 미네소타처럼 잘하진 않지만은 얘네들도 비슷한 색깔이죠. 언더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클리퍼스 내일 파웰이 없다. 지금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선수고 뭐 해결사가 없을 때 파웰이 이름값 대비 되게 좀 강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퍼스에서 역할이 확실히 있는데 파웰이 없는 거 또 이제 벤치에서 시몬스나 대존주가 없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도 보그단을 올려 쓴다든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클리퍼스도 최근에 뭐 하든도 지쳐 있고 카와이도 복귀 이후에 지난 레이커스는 잘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잘해주는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그다노비치도 직전 경기 하든이랑 같이 패배의 원흉이기도 하고 그냥 주바치만 꾸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피닉스가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2월 한 달 동안 상대팀한테 야투를 가장 많이 내준 팀이다. 평균적으로 피닉스는 상대보다 매 경기 8.1회를 상대한테 더 허용을 했거든요. 2월 한 달 동안 오펜리바 전체에 가장 많이 따인 팀이에요. 내일도 뭐 주바치가 조금 더 해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거는 클리퍼스한테 조금은 쏠려요. 물론 피닉스에서 뭐 부커, 빌, 듀란트 이런 공격 재능들이 활약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지금 이제 피닉스의 이 라인업도 부커, 빌, 듀란트에다가 볼, 리차즈 여기에는 수비를 잘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이제 볼도 좀 이제 신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바 같은 것들을 좀 단속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얘는 그냥 키만 크고 너무 얄쌍하다 보니까 주바치한테 파워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그나마 볼은 가지고 있는 거는 얘가 키가 220이거든요. 근데 슈팅 터치가 꽤 괜찮아. 그래갖고 외곽에서 좀 슛을 쏴줄 수 있다. 그냥 그 정도인데 공격에서나 역할이 있지 수비적으로는 거의 뭐 역할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피닉스가 조금 더 팀이 괜찮아지려면은 뭐 루이스 오닐, 이구다로, 라이언턴 이런 애들을 좀 써야 된다고 보는데 애당초에 피닉스는 이 부커, 빌, 듀란트가 빅3가 받는 돈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런 롤플레이어들을 진짜 퀄리티가 떨어진 애들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침 부커, 빌, 듀란트의 시너지도 안 나. 이러니까 팀 자체가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도 지금 이제 서부에서 11위인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클리퍼스도 요즘에 안 좋습니다. 그건 알겠어. 클리퍼스도 6경기 1승 5패, 피닉스 10경기 2승 8패 뭐 이 꼬라지들이에요. 그래서 둘 다 사실은 믿을만한 구간은 아니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클리퍼스가 일정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 그 1승 5패는 미러키, 인디애나, 디트, 레이커스 5패가 다 전부 다 원정이었거든요. 클리퍼스는 안 그래도 홈에서 이제 19胜 10패, 원정 13승 18패인데 원래부터 원정이 딸린 애들입니다. 내일도 피닉스 원정이라서 어렵겠지만은 요즘에 피닉스 꼬라지로는 분명히 클리퍼스한테 이런 뭐 주바치 같은 애들한테 좀 고전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쪽 오면은 마헨에 가도 되는데요. 그냥 클리퍼스도 믿음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클리퍼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는 거는 아까 말했던 피닉스가 상대한테 기회를 되게 많이 주는 팀인데 반대로 클리퍼스는 이제 그 올랜도랑 브루클린 다음으로 2월 한 달 동안 야투 시도가 가장 적은 팀이었었거든요. 자유투도 적어. 그러다 보니까 언더팀이고 피닉스는 오바팀인데 둘 중에 과연 그 사이에 어딘가일 것인가. 224는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클리퍼스의 색깔을 좀 더 입혀볼게요. 직전 경기 피닉스가 미네소타 했던 그런 경기가 생각이 난다. 이런 마인드로 그전에도 이게 토론토와의 게임에서는 사실은 좀 득점이 부진해 실점이 많았던 거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이거 내가 말하면서 224는 진짜 너무 낮기는 하다. 그리고 언더 보는 것도 뭐 클리퍼스의 색깔대로 보는 거니까 피닉스가 그냥 저는 시너지가 안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물론 최근에 상대적인 피닉스가 클파를 4번 연속으로 잡았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 저는 그냥 클파 승에다가 언더 볼게요. 말하면서도 믿음이 안 가네. 자, 그 다음에 레이커스 대 뉴올리언스 경기인데 자 내일도 레이커스가 지금 리브스나 돈치치가 퀘셔너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딘이나 하치무라 같이 로테이션에 있는 애들이 좀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요즘에 참 레이커스가 잘해. 저는 잘하는 게 이 돈치치 영입 이후에 사실은 막 유타랑 붙어가지고 오버사이즈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수비로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DFS라든지 뭐 벤더빌트, 게이브 빈센트 이런 애들이 있을 때 너무나도 수비가 잘 된다. 르브론도 요즘에 핸들링 부담이 들면서 좀 수비를 잘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직전 중에는 르브론이 뭐 턴오버도 많았었고 사실 야투도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근데 일단 어쨌든 돈치치 르브론 원투펀치가 잘해줬고 벤치에서 이제 크넥트가 간만에도 3점 폭발시키는 그런 활약을 해줬다. 내일 과연 이제 리브스가 복귀해서 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레이커스는 이런 핵심 선수들 하치무라도 되게 잘해주다 빠진 거고 하치무라랑 리브스가 빠진 와중에도 막 백투백까지 이렇게 극복을 해내면서 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내일은 또 상대가 뉴올리언스다. 일단은 이건 레이커스가 뭐 6연승 질주 중인데 뉴올도 반대로 얘네들 최근에 이제 한 7경기 동안 5승 2패로 많이 살아나고 있기는 해요. 그거는 맞는데 뭐 상대들이 워낙에 유타 만나고 피닉스 2번, 샌안토니오 2번, 댈러스 한창 애들 많이 빠질 때 세크 2번 뭐 이런 식으로 뉴올은 일정이 좀 수월한 편이긴 했었어요. 지금 레이커스가 뭐 서부 2위인 만큼 뉴올리언스가 그 정도 퀄리티의 애들을 만난 적이 없거든. 그리고 상대적 상으로도 레이커스가 뉴올을 7대1로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 이제 트머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 자이언이 진짜 잘해주는데 사실은 이제 뉴올리언스는 앞으로 자이언은 원래는 팔 계획이었었고 내년 이제 뭐 맥컬럼이 만기 계약자가 되니까 좀 이제 플레이 옵션이 있다든지 이미 잉그램은 팔았고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키려는 애가 트머삼이나 뭐 허브 존스 이런 애들은 그냥 지키고 가려고 했거든. 근데 요즘에 트머삼이 생각보다 별로 못해요. 그 전에 막 40점 게임을 2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월달로 접어들면서 최근에 한 10경기 동안 야투 37.5%, 3점 32.6%, 경기당 뭐 20점도 못 받고 요즘에는 되게 좀 애가 의기소침해졌나봐. 야투 시도도 줄어든 게 보이고 그냥 못하고 있다.
난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 경기당 턴오버도 한 3개 저지르고 이러면서 전혀 요즘에 팀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트머삼이. 지난번에 유타랑 할 때도 보면은 진짜 응당 이겨야 될 상대인데 트머삼이 엄청 못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일단 뭐 레이커스를 좋게 보고 싶습니다. 8.5 높기는 한데 자이언의 활약 무섭긴 해요. 자이언이 진짜 잘하긴 하거든. 요즘에 경기만 나오면은 확실하다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나는 레이커스가 뭐 돈치치 리브스 퀘셔너블 달려있긴 해도 요즘에 그냥 일단 수비발로 그 저점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빵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전 그런 점에서 일단 레이커스를 좋게 보고 싶고요. 난 요즘에 레이커스 색깔은 언더팀으로서 수비를 확실히 다지고 상대를 패는 데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레이커스가 이길 것 같고, 레이커스의 색깔대로면은 뭐 언더가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과연 뉴올리언스가 얼마나 개길지 그런 게 관건이라고 보이긴 해요. 저는 레이커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바 생각했는데 언더로 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레이커스가 조금 더 뉴욕보다는 이점이 있다. 홈이기도 하고 지금은 수비가 너무 잘 돼가지고 기본빵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